다음 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의료진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이 실시됩니다. 정부가 하반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을 확대해 11월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접종 수칙을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충남의 지역화폐 발행액이 7,3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 효과가 3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예산에서 잔혹하게 훼손된 길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학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코로나19 치료 의료진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모든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누구부터 백신을 맞는 건지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보모 기자, 우선 시기별 접종 대상자부터 짚어주시죠. 네, 가장 먼저 백신을 맞게 되는 건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입니다. 이어서 1분기엔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접종 대상입니다. 2분기엔 65세 이상 노인, 3분기엔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등이 접종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9월까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친 뒤 11월에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백신을 어디에서 맞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구체적인 이 접종 장소가 나왔을까요? 정부는 백신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 이렇게 크게 두 곳으로 구분해 접종을 실시합니다. 먼저 시군구 단위로 전국 약 250곳에 예방접종센터를 운영합니다. 초저온 냉동고가 설치되고 동선 분리와 거리 두기가 가능해야 하는 만큼 대형 실내체육관이나 대강당 등을 활용합니다. 위탁의료기관은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교육을 이수한 곳으로 약 10,000곳을 선정합니다. 노인 요양시설, 중증 장애인 시설에는 방문 접종을 시행합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접종 기관도 결정이 되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충남도와 각 시군은 정부 계획에 따른 자체 세부 계획 마련에 돌입했는데요. 우선 백신 접종센터는 15개 시군에 기본적으로 한 곳씩 설치하고 천안 등에는 시설을 추가해 모두 20곳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접종 인력, 이 의료 인력 문제도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충남도에서는 만 18세 이상 도민 접종 대상자가 179만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접종 인력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우선 지자체가 지역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접종 인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접종 관련 교육 등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정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2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 누리집에서 관련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4월부터는 접종 시기와 장소,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보도국 한보모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 살펴봤는데요. 김남우 아나운서. 네. 요즘에 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신데 김남우 아나운서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없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막 접종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추이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외식도 자유롭게 하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기 때문에 일상을 빠르게 회복을 하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 제 순서가 되면 맞을 것 같아요. 네, 비슷한 마음 가지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정부가 백신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단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당장 다음 달부터 접종이 시작될 텐데요. 네, 이 백신 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또 접종 수칙을 따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에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과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접종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해외에서 접종 부위 통증과 피로감, 두통 등의 증상이 보고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6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19 백신 도입 시 언제 접종받기를 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8%는 부작용 등 백신 효능을 지켜보고 받을 것이라고 답했고 접종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답변도 6%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접종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걱정돼서라는 답변이 66%로 가장 많았습니다. 첫 접종을 앞두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는 상황. 정부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과 부작용에 대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종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 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확인되는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제도에 따라 국가가 치료비, 간병비, 장애 및 사망 일시 보상금 등 국가 보상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역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필수적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동요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소식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것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이 이상 반응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는 예방접종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화폐 발행액이 전년보다 15.5배 급증해 경제 효과가 3조 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화폐 발행액은 총 7,300억여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발행액의 15.5배이며 당초 목표액의 2.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충남연구원은 충남 지역화폐로 인한 경제 효과를 3조 509억 원, 소비 촉진 효과를 1,400억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절감액은 48억 원, 지역소득 역외 유출 방지 효과는 7,100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충남도의 올해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은 1조 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죽은 길고양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체가 잔혹하게 훼손돼 있어 사람이 고의로 학대한 정황이 의심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건 지난 12일입니다. 예산읍에 사는 한 주민은 평소 밥을 주던 길고양이 한 마리가 처참한 모습으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주변에 있는 폐 창고를 활용해서 이렇게 길고양이 쉼터를 마련해놨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월 5일에도 쉼터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길고양이 2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고양이가 잔혹하게 훼손된 것으로 볼 때 누군가 고의로 학대하고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합니다. 고양이 사체에 있던 자리에 피가 너무 막 군데군데 난자하게 교통사고 나면 그럴 수가 없대요. 묻어주신 분이 아무래도 이거는 교통사고가 아니고 사람이 고의적으로 해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보름 있다가 또 사고가 났잖아요. 한 마리가 이처럼 최근 한 달 사이 길고양이 3마리가 잇따라 숨지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밥을 챙겨온 주민과 동물단체 등은 주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구해 지난해부터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이해하지만 동물학대는 엄연한 범죄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동물들을 학대하면서 학습이 되어져서 진짜로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폭력성이 더 발현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폭력, 그 동물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보다 힘이 없는 대상에게 옮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2일부턴 동물을 학대해 살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얼마 전 이루어졌던 택배 노사의 극적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택배 노조는 결국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기사들은 왜 결국 파업을 결정한 걸까? 그간의 사정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초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배송이 급증했죠. 작년 한 해 동안 배송된 택배 상자는 33억 개, 1년 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택배 양은 늘었는데 택배 기사의 수는 늘지 않다 보니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택배 기사들이 쓰러져 숨지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 택배 기사의 과로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그렇다면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요? 한 택배 기사가 남긴 문자 메시지입니다. 배송 완료하고 갑니다. 이 문자가 찍힌 시간에 주목해 주시죠. 새벽 6시 1분입니다. 이 택배 기사는 배송 도중 쓰러져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택배 기사가 회사 동료에게 남긴 문자 메시지입니다. 한숨도 못 자고 일에 치인다며 남긴 가슴 아픈 말.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숨막히는 고통의 언어를 남긴 채 결국 나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택배 기사들의 노동 실태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명절이나 연휴 등 성수기에 하루 14시간 넘게 일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0%를 넘습니다. 택배 비성수기에도 하루 12시간과 14시간을 넘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데요. 또 주 6일 이상 일하면서도 하루 휴식 시간은 점심시간 포함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과중한 업무 부담의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 일명 까대기라고 불리는 택배 분류 작업입니다. 길게는 5시간 넘게 이어지는 이 노동이 택배 기사들의 본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배송 업무는 건당 수수료를 받지만 분류 작업은 공짜 노동이라는 거죠. 오전 내내 분류 작업을 하고 오후에 배송을 하게 되니 심야 노동에 시달리고 결국 과로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협상 끝에 사측은 이 택배 분류 작업의 책임이 회사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분류 작업을 위한 별도의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라고 합의한 겁니다. 택배가 도입된 지 28년 동안 공짜 노동으로 일해왔던 분류 작업으로부터 택배 노동자들이 완전히 해방되고 벗어난 날,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표 6일 만에 이 합의문은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택배 기사들은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사측은 합의를 깼다는 건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하고 분류 인력을 예정대로 투입하겠다고 반박했는데요. 노조는 택배 현장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업 철회 조건으로 노사협정서 체결을 내걸었는데요. 이렇게 지난해 과로사한 택배기사 16명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합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택배기사의 과로사, 이런 뉴스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 5종에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은 도내 유흥지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등 1,600여 곳으로 업소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충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4차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업주들의 반발에 샀습니다. 예산군의 대표 관광지 2곳이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와 음악분수, 예산 황새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포함됐습니다. 한국관광 100선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됐습니다.